여러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 편이신가요? 누군가는 그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혼자 산책이든 취미생활이든 하면서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은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심지어 집으로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친구라고 여기면서 살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누군가가 조금 친절하게 다가오면 덥석 만나게 되는 일을 경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외로울 때 사람에게 기대어봤자 그 누구라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순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필요한 시간에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 외롭다고 친구나 지인을 새로 사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 새로 친구를 사귀고 3번을 만나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놀았는데 3번째 만남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사귄 친구는 차 마시며 자기가 아파트에 단독주택 땅도 있고 재산도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정작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귀면 정말 스트레스만 쌓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으니 주위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이때도 누군가는 굳이 집에 사람을 왜 초대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거나 하면 주변 사람을 집에 초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 말동무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할 4종류의 사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집에 다시는 초대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은 내 집에 있는 물건들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보는 친구나 이웃들입니다. 간혹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자기 집 마냥 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끼는 물건을 만지거나 내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담배 피는 습관을 남의 집에서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선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행동이 어떤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59세 최 씨는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최 씨는 집들이 할 겸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최 씨의 집에 와서 한 번씩 이사한 집 물건들을 전부 스캔하고 하물며 주방 서랍 모두 열어보고 찬장도 열어봤습니다. 최 씨의 시댁 식구들은 아주 자기 집이냥 냉장고까지 쫙 열어봤습니다. 이사하고 초대를 안 하면 친척들이 뒤에서 욕을 해대니 초대를 한 건데, 이런 집들이 문화가 싫다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친척들은 최 씨네 집의 인테리어가 좀 아쉽다. 이 가구를 왜 샀냐? 여기 평 되게 안 좋은데 다른데 좀만 더 알아보지 그랬냐? 분당치고는 집이 싼 것 같다. 외곽이라 좀 불편해서 그런가? 하는 등 별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의 친척들은 최 씨 집이 마치 박물관이라도 된 것 마냥 사진을 말도 없이 여러 장 찍어 각자의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물론 남의 방 아무데나 확확 열어보는 것이 최 씨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다 했는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친척 중 한 명이 에어컨을 세게 틀고 온도를 낮췄습니다. 이 친척은 최 씨가 아끼는 도자기를 손으로 만지고 들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최 씨는 친척들이 언제 집에 가나 시계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 씨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 씨였다면 다시는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에서는 집주인이 후식 커피를 내온다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만약 손님이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커피를 한 번 더 권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발 이제는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직접 나가달라고 말하기는 뭐하니 커피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가 괜찮은 문화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유형은 평소에 만나면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실 평소에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집에 초대를 받아도 빈손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돈에 인색한 사람은 받아먹는 것을 좋아해 대접받은 것을 나중에 잘 갚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맛있는 음식을 다음번에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돈만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항상 불만만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늘 어딘가에 쫓기는 것처럼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득과 실을 따지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 바로 손절해버리기도 합니다. 한푼은 손톱 밑에 넣어두고 계산하면서 남의 차 타는 건 아예 자기 차인 양 항상 무료 승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손님 오면 밥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게 예의니까 정성스레 식사를 차리지만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보답받으려고 초대할 거면 왜 초대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주면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내가 이만큼의 돈을 썼으니 너도 그만큼의 돈을 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과 마음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얻어먹는 것에 모자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즉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 중에 자꾸만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58세 진 씨는 주변 이웃 중 한 명이 자기네 옥상에 키우는 채소들이 많다며 그 이웃의 성화에 못 이겨갔다가 그때 한번 방문한 것을 빌미로 그 이웃은 진 씨의 집에 자기를 초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옥상에 상추 몇 잎 내준 일로 시시때때로 지나가는 길인데 점심에 수제비 해먹자며 집에 오겠다던 그 이웃을 진 씨는 손절했습니다. 61세 정 씨는 옆집에 사는 또래 이웃이 집에 오고 싶어 해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이웃은 음식을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버리고 항상 정 씨의 집에 와서는 자기가 먼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옆집 이웃은 정 씨가 한번 초대해주자 그 후로도 자꾸 오고 싶어 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엔 자기 집 말고 그 이웃 집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자기를 초대해 달라고 돌려 말했지만 옆집 이웃은 당황하며 정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이웃은 에어컨 전기료를 아껴보겠다고 여름에 자기 집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정 씨네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자기 집 마냥 편하게 여름을 보낼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 씨가 옆집 이웃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번 시켜줬더니 옆집 이웃은 자꾸만 정 씨에게 차를 타고 먼 곳으로 놀러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기름값을 내주겠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옆집 이웃에게 커피와 간식을 조금 얻어먹었는데 그것 갖다가 이웃은 엄청 생색을 냈습니다.
매번 정 씨는 옆집 이웃을 만날 때마다 밥은 자기가 사고 커피를 얻어먹었는데 이번엔 옆집 이웃에게 밥을 사면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했더니 얼굴을 엄청 찡그리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을 계기로 옆집 이웃을 다신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푸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밥을 사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의를 당연시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비단 이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60대 김 씨는 60이 넘어 돌아보니 친인척 그중에서도 사촌들이 가장 시기 질투가 많고 그동안 좋아하고 만났던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투하고 험담하며 친구 관계가 변질됨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촌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촌이 빌려달라고 한 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최 씨에게 400만 원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최 씨의 이모는 최 씨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최 씨의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가계부까지 쓸 만큼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최 씨의 이모는 이 사실을 알고 최 씨가 모은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고작 400만 원도 빌려주지 못하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최 씨는 돈을 빌려줄 때는 주려면 그냥 줬지 빌려주지는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설정한 금액은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고 생각하기에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고 멀어질 사람은 돈을 빌려줬어도 결국에는 연을 끊을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 간에도 돈은 그냥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주변에 남기고 혹여나 높은 이자를 주는 투자를 해주겠다며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면 첫째로 돈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이웃, 친척, 친구 말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입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자식들이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변함없이 부모는 자식에게 퍼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정말 질려버린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식이 돈을 요구하면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빼지 못한다고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거나 어디 채권에 넣어놔서 지금 이걸 팔면 큰 손해를 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가 돈이 많은 것을 알면 이같이 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돈 요구를 거절하는 말들을 미리 생각해 놓으셨나요? 막상 주변 가까운 사람이 돈 요구를 하면 말을 못하다가 결국 원하지도 않게 빌려줘 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돈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말들을 몇 개 준비해 놓는다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유형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입니다. 간혹 밥을 먹으며 쩝쩝거리거나 음식을 뒤적거리기, 입맛에 맞는 음식 자기 그릇에 다 쓸어가기, 고기 신나게 익혀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기 등 식사 예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특히나 쩝쩝거리는 소리는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면 식욕까지 떨어지게 만듭니다. 57세 구 씨는 새로 사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는데 그 지인이 쩝쩝대며 먹어서 밥맛이 뚝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구 씨는 차마 그 지인에게 쩝쩝대며 먹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 씨의 지인은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을 뿐만 아니라 식탐도 심하고 먹을 때 심지어 혓바닥이 마중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다가 그냥 놓고 다른 반찬을 또 뒤적거리면서 먹었습니다. 구 씨는 젓가락에도 침이 묻어 있을 것인데 처음 집은 것은 그대로 집어갔으면 싶었습니다. 구 씨는 다시는 이 지인을 초대하지 않았고 식사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외로 주변에 쩝쩝거리거나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방송들과 유튜브에 나온 유명인들이 그렇게 소리내면서 먹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방송은 최대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는 목적으로 소리를 내고 최대한 오버하면서 먹으며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닐 때까지 음식을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개걸스럽게 먹고 음식에 덤벼들거나 급하게 많이 먹는 것은 무례하고 미개한 행동으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앞에서 보는 사람을 속이 메스껍게 만들고 혐오스럽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간혹 자기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하는 사람은 예의와 배려가 없는 사람이니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주변 이웃이나 안지 얼마 되지 않은 모임 친구입니다. 간혹 주변의 사람을 쉽게 믿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분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과 금방 친구 관계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친구나 이웃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1억 이하의 사기는 불구속이 대부분이고 범죄 수익에 대해 회수를 하지 못한 사건이 95%였습니다. 사기당한 100명의 사람 중 95명의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세부 양형 기준은 이보다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1억 원 이하의 일반 사기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초범이거나 조금만 반성하는 척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사기범에 한해서는 구속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범죄 수익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가 되면 누군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돈에 관한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TV에서 어떤 한 배우의 안타까운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배우 황 씨의 주변 이웃 중 믿었던 이웃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의 이웃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데 한 달만 쓴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황 씨는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황 씨는 돈을 받지 못했고 일이 터지고 나서 황 씨처럼 돈을 빌려주고 그 골프 연습장 운영하는 이웃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내가 바보였다는 죄책감에 심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있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고 친절해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속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 또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절대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함부로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반드시 자식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피해자가 자식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식들은 아무래도 제3자이고 부모님을 걱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떳떳하면 굳이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나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먼저 요구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자꾸만 집에 찾아와서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다며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티를 내도 자꾸만 집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알아서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자꾸만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거칠고 시기 질투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감성적으로 행동하며 사나운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에 안 차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논쟁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거나 남을 위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길 좋아하고 자기 말만 우기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존재할 것입니다. 70세 한 씨는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무조건 걸러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논리로 이길 수 있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하는 순간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다른 얘기로 전환하거나 아예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피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문가 분들 중에 상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해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제일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해는 하되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만약 논쟁을 일으키고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면 가능한 한 덜 만나는 방법이 서로의 관계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어도 더욱더 귀를 막아버립니다. 특히나 따뜻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상대는 오히려 더 크게 선을 넘고 함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면 남들한테 가서 싸가지가 없다고 소문을 내고 욕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말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대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기는 것에 모자라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도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알게 된 친구가 자꾸만 집안에 자기를 왜 초대하지 않느냐고 섭섭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지만 상대는 자꾸만 초대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꾸 자기를 초대해달라며 무리한 강요를 한 사람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강요를 하는 사람은 친구보다도 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 또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생활이나 아픈 상처, 약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남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집에 초대하면 안 되고 멀리해야 할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집에 있는 물건들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보는 친구나 이웃들. 둘째는 평소에 만나면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셋째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넷째는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주변 이웃이나 안지 얼마 되지 않은 모임 친구, 그리고 논쟁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내면 외로워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의 행동 중에 참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굳이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돈과 관련된 얘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이라면 이와 관련된 유형의 사람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럴 때면 이런 외로움은 잠시의 생각일 뿐 신경 쓰지 않고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며 내 자신 먼저 반성하고 내 자존감 믿고 자연과 친구되어 살아가며 외롭지 않게 항상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며 마음 공부를 하니 인간관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외로운 마음이 든다면 누군가를 자꾸만 초대하고 인연을 맺으려 하기보다 걷기 운동하고 자연과 함께하며 마음 공부도 꾸준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